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체 수익률의 상승, 이러한 긴축,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 시장에 계속 녹아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낙폭이 아주 크진 않았고요. 우리 양대지수도 오늘장에 보합권, 코스닥은 조금 전에 반등까지 시도를 소폭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전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죠? 일단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어제 미국 시장 영향 받고요. 미국 국채 금리 상승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 0.75에 대한 확정적인 부분 때문에 초반에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 사임하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옵션 만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변동성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시장도 장 초반부터 변동성을 맞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만은 나름대로 2차전지 섹터주들은 계속 상승 주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 기계 섹터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 소폭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2차전지 소재 섹터에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만은 이쪽이 지금 가장 안전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로 계속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선이라든지 기계 섹터 같은 재건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시장 특징이겠고요. 전반적으로는 대체로 좀 약세 흐름 속에서 선물의 흐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화 약세의 일본 증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0.5%가량의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여러 테마들 살아있고요. 실적도 주목합니다. 파크 시스템즈, 어닝 서프라이즈 이 종목도 오늘장까지 상승을 하네요. 첫 번째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강세, 미 우크라이나 합동 TF 구성. 미국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역력합니다. 러시아가 아직 마지막 한 방을 남겨뒀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무기 밀어주고 이제 전체적으로 초토화됐으니까 다시 또 이제 재건으로 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미국 쪽의 의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도 국내에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미국 쪽의 입김이 더 강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옴시티 관련해서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든 관련 기계 섹터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향후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뉴스에 민감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재건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부토건, 서하민기계,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기계업종들은 조금 눈치 보는 모습입니다만 중소형 기계업종들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 또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테마성 흐름이 좀 강한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왔 정도? 이 정도로 일단 좀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대형주 단에서는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현대엘렉트릭, LS엘렉트릭 같이 최근에 조정은 받고 있지만 향후에 그래도 대기업 성향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테마로 반등을 하면서 해당 섹터가 강하게 올랐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자들이라면 조금 관망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워낙 급등하니까요. 추격 매수는 엄금입니다. 다만 이 섹터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접근하되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종전 이슈가 나와도 아니면은 전쟁이 심화돼도 또 오히려 오르는 움직임이 있어서요.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고 보겠습니다. 테마로서 워낙 낙폭거대 상태 속에서 바닥에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갭매우는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재건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나중에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력 배급 송전 배전하는 대형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낫겠고 기계도 다 역시 좀 대형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실질 수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세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삼성 SDI 주도, 관련주 강세, 배터리주 순환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배터리주가 뭐 정답지인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섹터인데요.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없을까요? 일단 배터리 섹터는 뭐 리스크라고 한다라면은 뭐 유가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악재성 이슈라기보다는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나중에 11월 8일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라면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 이 법안이 조금 탄력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주들의 좀 탄력이 같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은 우려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소재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소재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SDI하고 에코프로 BM이랑 합작공장 준공했다는 소식, 예전에 합작공장 시작한다고 해서 올랐을 텐데 지금 준공했다 그러면서 또 오르잖아요. 이슈가 계속 되새김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부분 강화되면서 SDI 강세 보이고 에코프로 BM 강세 보이면서 또 관련되는 신흥 SEC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 최근에 바닥에서 후발로 올랐던 종목들까지도 끌어올려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에코프로도 초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리튬과 관련되어 있고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고 양극재 이런 쪽이랑 관련되어 있는 음극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향후에 계속적인 실적에 따른 뭐 멀티플 조정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은 만큼 돈이 없는 만큼 한쪽으로 쏠리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리스크 요인이라면은 빠르게 미래의 가치를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시키고 있었던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종목들한테로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면 이쪽 섹터에서 수급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는데요.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 결과에 따른 반응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주는 미국의 중간선거 영향이 있습니다.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더 부각된다면 배터리주의 조정 압력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후에 미국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주의 전략이 달라질 것인지 실적 기반으로 또 기대감 기반으로 성장 기대감 기반으로 움직이는 배터리주의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롯데 계열사 지속 약세입니다. 롯데캐피탈에서 기업 어음 15%로도 자금을 유치하지 못했다. 이게 루머였다고요? 네, 지금 각종 루머들이 횡횡 돌고 있습니다. 어제는 롯데캐피탈이 우리 현금 많다 1조 7천억이나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루머에 좀 불을 끄는 모습이고요. 또 롯데건설도 지금 위태롭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롯데건설에 지분이 있는 롯데지주하고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요새 롯데지주하고 롯데케미칼도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금 경색 이슈들이 상당히 크고요. 증권회사들도 PF가 계속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증권사들 상당히 좀 리스크하게 보이고 지방 건설사들도 리스크하다라는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위 쪽들은 루머를 갖다가 강력 단속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없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더 크게 확대돼서 돌아다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금리, 미국채 금리라든지 국내에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단기 자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자금이 경색되고 있어서 예전에도 보시면 흑자 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흑자가 날 거지만 지금 잠깐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나는 케이스들도 많았었는데요. 이런 우려감까지 지금 가세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건설주들 리스크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들은 눈만 뜨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도 연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그룹주들도 같이 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랑 같이 또 얘기가 나온 게 루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태영건설도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종목을 언급한 게 조금 불편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러한 루머들이 특정 기업에 국한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업황과 시장의 자금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유의해서 해당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영건설이 오늘장도 신저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1%의 하락입니다. 저점 경신으로 굉장히 추세가 안 좋습니다.
뭐 기업 차원에서는 이걸 루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언론사에서는 또 이런 걸 보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좀 확인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 박진익 부장 일단 단기적인 자금 조달 시장이 좀 경색될 만한 조짐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